안녕하세요. 6월 5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정리 드리는 주정남이고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뉴욕 증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고용 지표가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 구체적인 숫자로는 805만 9천 건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21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둔화가 되고 있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용이 둔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오르고 그에 맞춰 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임금 상승률은 무엇이다? 계속 물가에 악영향을 미쳤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 다시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는 걸 넘어가지고 실업률이 높아서 소비력이 줄면 이 역시도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 뭐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 물가를 낮추는데 보다 더 시너지를 내줄 수 있겠구나. 요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전문가들 고용시장 점진적 냉각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상화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다?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자 보이십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 동결이 39.9였죠. 이게 33.8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 금리 인하의 확률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다? 66.2%. 요거 빼면은 1%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용 동향 보고서가 7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좋은 모습, 여기에 이어서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증시는 아주 긍정적으로 선반영하는 움직임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반영은 상승의 모습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7월 이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기는 한데 요거까지 이제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 증시의 단기 변동성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 알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풀려가고 있다라는 게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73.25달러로 마이너스 1.3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니까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달러는 보합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게 계속해서 좋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돈 풀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풀리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쪽이 어느 쪽이죠? 성장주. 미래 배율을 끌고 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말고도 기술주들 이런 데 보면 좋은데 지금 그 기술주의 대장인 테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AI를 위해서 엔비디아 칩 구매에 올해 4에서 5조 원 쓸 것이다 라고 발표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인텔 우리 이거 뒤처지지 않겠다. 우리도 어떻게든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셋의 판매량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떨어지진 않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고 당연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 올라가는 거 이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커지면 전력주도 유망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전선, 전압기기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데 월가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순수하게 실적 올라가는 거 맞춰서 이거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원전 쪽으로만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력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결국에
석탄 발전만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 미국 보면은 풍력과 태양광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구리의 가격들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 되는 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이 노태문 사장이 4사주 3억 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폴더블 AI폰 요거 자신감 있는 것 아니냐라는 홍보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자, 근데 이 상반기에 일반 갤럭시 폰이 나오고 그 중기에 폴더블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 기사 나오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품 들어가는 회사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전기차 합쳐가지고 친환경차 미국에서 역대 최대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모터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이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순간이 지금이구나. 요거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좋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보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나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한 번 더 빠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21선 지키면서 가격 방어는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고, 여기서 방향을 잡기 위해 우리가 어떤 걸 참고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의 이 급격한 하락은 어떤 것 때문이었죠? 요 SMR 미국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전산 오류 때문에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장외에서 한 6% 오르더니 결국에 이 단순 하락이더라도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더 빼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크게 반등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SMR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첫 번째 SMR 건설을 위해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얘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이 SMR 파운드리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 여기에 1조 넘게 투자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돈 벌 순간이 오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하나씩 하나씩 건설되기 시작을 하고 효용성을 입증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가는 국가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한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더라도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 정도 마인드로 지켜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 여기에선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체코죠.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있겠습니까? 일단 6월달 현재 일정 보면은 체코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격 경쟁 들어가고요. 7월달에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면서 막 홍보 기사 같은 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반응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관련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들려오고 있는 내용보다 한수원에서 어떻게든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체코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류 진행한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최근에 프랑스에서 대놓고 한국의 방산을 견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회의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대놓고 그런 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프롱스가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스탠스는 어땠냐면요. 막 인력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자를 양성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끝이었습니다. 기술 좀 이거 우리 사면서 확보를 하고 싶은데 전혀 알려주거나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한국은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기술 어느 정도 이전까지 해주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체코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 그럼 폴란드에서 우리나라가 대규모 일거리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번엔 체코에서 원자력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원자력을 하나를 팔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젠 수소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게 세트라서. 근데 두산은 때마침 이것도 꾸준하게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짜놨겠죠. 그동안 했던 일들이 괜히 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련 뉴스 나오면 나올수록 현재 위치에서 두산의 기대감은 조금씩 이 가격 방어를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 안정을 위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근데 때마침 오늘 딱 봤더니 뭐가 나왔다? 이 밑꼬리를 만들어주는데 외국인이 개입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에 대한 모습 나올 가능성 높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관이 매수를 더해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반등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 21선이죠. 일단 과거에도 볼린저 상단을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여기 볼린저 하단까지 가는 혹은 그 언저리에서 버티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볼린저 하단하면 어디죠? 여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되게 부담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평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누가 이런 음봉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1선 위에서 버티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도 결국에 11선 이렇게 회복하고 볼린저 상단 돌파하니까 쭉 치고 간 거거든요. 자,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돌파했을 때 어느 정도 탄력이 온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도착했을 때 돌파가 또 한 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돌파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크게 상승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급창을 또 키워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이 둘 다 매도하는 모습이 고점에서 보여지게 된다. 그럼 여기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설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일정 때문에 관성 때문에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여기가 어깨 부근일 수도 있는 거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어깨 맞습니다. 근데 바로 뚫으면 뭐 요건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에서 약간 눌리는데 수급 안 좋으면 정리를 일부나마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재 포인트 짚을 부분들 다 말씀드려 봤는데 요거 글로 쓰면서 총정리 한번 영상을 맞춰 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다? 6월달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아주 괜찮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갖고 지금은 외국인과 함께 안정감을 가지시고 기관이 들어오면 상승 누려보도록 하자. 지지라인 핵심은 21선이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1선 돌파하면 변동성 나오는 거고 그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보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수급이 안 좋다? 거기가 고점이에요. 조정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 추세 지금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또 한 번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꺾이기 전까진 끌고 가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 영상을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어떤 식의 움직임 나왔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